권성동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혀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들이 강추위에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설날 전까지 가구당 5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태백의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에 앞서 전남 화순광업소가 반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 주민 반발이 큽니다. 새해 들어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릉과 원주, 춘천에서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동해안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새 의원 모두 지난 4년 동안의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고 새와 시민 소통을 내세우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이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강릉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며 본인의 성과를 내세웠고 앞으로도 강릉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정보고회에서는 출마 선언 자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른바 친윤 다선 의원의 험지 출마 필요성을 일축하고 강릉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강릉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강릉을 위한 정치인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속에 제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이철규 국회의원 역시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폈고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상당수 해결했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권의 교통 인프라 건설,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동해항, 묵호항 항만 물류 거점 항구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지역구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 국회의원은 인제에 이어 양양을 찾았습니다. 이 의원은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 설악권 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 그리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과를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소통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역시 출마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철도 예산 전체에서 돈이 다른데 안 드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다소 용이하고. 한편 현역 국회의원에 맞서는 예비 후보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릉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영랑,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배선식 씨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자유통일당 홍순근 예비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예비 후보만 등록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해 봄 강릉 산불 이후 아직도 250여 명의 이재민들이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운 임시 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릉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설날 전까지 세대당 5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강릉 경포 일대를 집어삼킨 화마에 500명 넘는 이재민이 집을 잃었습니다. 170여 명은 LH 임대주택에 살게 됐고 120여 명은 자신의 집으로 복귀했지만 250여 명의 이재민은 임시조립주택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시 저동의 임시조립주택에 살고 있는 최영주 씨 가족은 뜨거웠던 여름도 강추위에 물이 꽝꽝 얼어 쓰지 못한 겨울도 모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입술이 막 트고 그랬었죠. 이게 바닥은 전기 패널에서 틀어놓으면 따뜻한데 이걸 또 끄면은 바로 열이 식어버리고 또 외풍은 있고 또 건조하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피해를 당해 임시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이재민들을 찾았습니다. 재배하던 사과와 배, 복숭아 나무 250그루를 잃은 한 이재민은 지난해 결국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좀 하세요?
다른 일을 좀 발라 해도 이게 너무 신경 써갖고 이게 안 잡혀요. 다른 일 그냥 안 하고 있어. 냉난방도 조리도 다 전기로 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걱정이라는 이재민들의 말을 들은 김 지사는 강원도와 강릉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설 연휴 전까지 강릉 산불 이재민 한 세대당 500만 원씩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 오는 설을 맞아서 특별 지원금으로 세대당 약 한 5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릉 산불 이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학령 인구가 줄면서 매년 학교들이 조금씩 폐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마다 졸업식이 한창인데 마지막 졸업식이 열린 현장을 이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학교 전교생은 3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맏언니인 김수연 학생이 오늘 졸업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 됐습니다. 4학년과 2학년 후배 2명도 전학을 가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다녔던 학교가 없어지니까 슬플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수연이의 선생님이자 친구 역할까지 했던 담임 선생님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또래 친구가 없다는 거는 많이 아쉬웠으니까 중학교 가서는 친구들 많이 사귀고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생들은 서툴지만 정성스런 오보의 연주로 언니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1934년 개교한 뒤 90년. 오늘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수연이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학교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학교는 없어지지만 이 건물이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데 좀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12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4명이 졸업하고 5명이 전학을 가는 바람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결국 올해 폐교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29곳, 전국적으로는 190곳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라지는 학교, 지역 소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새해부터 MBC 강원 영동은 전국의 MBC 계열사에서 직접 취재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인 태백의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보다 먼저 폐광을 겪은 전라남도 화순군의 소식을 보도합니다. 화순 탄광이 폐광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대체 산업이 뚜렷하지 않아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채굴 118년 만에 멈춰선 화순 탄광. 올해부터는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철거와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주민을 무시한 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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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갱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서 대체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게 화순군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하수 침수 방식, 즉 갱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갱도 내에 있는 철 같은 각종 폐기물들로 인해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맹이만 쏙 빼먹고 굴 안에다 폐기물만 잔뜩 채운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지지부진한 대책 마련도 갈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근로자 일부가 갱도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신청한 예산 80억 원 가운데 24억 원만 반영돼 3월 이후엔 이들의 생계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더욱이 폐광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인 부지 매입비 500억 원은 정부가 오로지 지자체 책임으로만 미루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큽니다. 지금 광호 복구 대책 사업이라든가 토지 매입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국민의 의견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서명운동으로 나섰습니다. 화순군과 폐광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순응한 결과가 되려 지역사회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오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기재부와 산업통상부 등의 국비지원 확대 같은 폐광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압박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해 들어 강원과 충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며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값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주까지 상승세였던 강원은 0.01%, 충북은 0.03%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은 0.05%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대 도시가 일제히 하락해 강릉 마이너스 0.08%, 원주 마이너스 0.05%, 춘천 마이너스 0.01%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척 0.11%, 동해 0.09%, 속초 0.08%, 태백은 0.02% 상승했고 강원도 전체로는 0.01% 감소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LPG 충전소를 특별 점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오는 31일까지 LPG 충전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조사 등 긴급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조치할 계획이고 특별점검 이후에도 벌크러리 충전소 불시 점검도 진행합니다. 지난해 동해시가 체육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로 1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38개의 전국과 도단위 대회를 유치한 결과 10만 명이 방문해 91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고 7개 종목 800명의 전지훈련단이 찾아와 1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났습니다. 이달에도 전국 중학교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와 유도 연맹 동계 합동훈련을 비롯해 동트는 동해배 중학교 검도리그전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선군 3탄 정암광업소의 폐갱내수 수질오염 방지 시설 용량이 지금보다 2배 넘게 증설됩니다. 정선군은 폐광된 정암광업소의 갱내수 하루 처리 용량을 기존 16,000톤에서 최대 52,000톤으로 증설하겠다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요청에 따라 군 관리 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정암광업소 수질 정화시설 증설 사업은 올해 착공해 내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삼척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시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9일 오후 1시 반부터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삼척고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과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을 듣고 용역회사의 삼척고 이전을 통한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청취합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지고 참석자 질의응답이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FC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공격수 안재준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2001년생인 안재준은 지난해 11골, 도움 넷으로 신인상인 영플레이어상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2골을 넣으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일본인 미드필더 유타 카미야, 강릉 제1고 출신으로 청소년 대표를 지낸 양민혁에 이어 세 번째 선수 영입 소식을 전한 강원은 오는 19일부터 튀르키예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